브루셈의 거꾸로 한국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전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명나라에서 이제 이여송이라고 하는 장군이 제대로 된 군대를 이끌고 요동 총병이죠. 육군 제도 이여송이 이제 제대로 된 군대를 끌고 와서 평양성 탈환 작전을 펼칩니다. 평양 탈환 작전을 조명 연합군이 펼쳐서 평양까지 와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고니시가 왜 철수를 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의 덕이 큽니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과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의병들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현지에서 보급품, 특히 군량미를 확보하면서 북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조선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던 거죠. 더군다나 곡창지대인 호남, 이 호남 지방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주에서 막히고 금산에서 막히고 그리고 이순신의 수군에게 막히면서 이제 호남으로 진출이 좌절된 일본군은 보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본 본국에서 이제 보급을 해와서 보급로를 육상 보급로를 이용해서 평양까지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곳곳에서 의병들의 기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급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굶주림 때문에 지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명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제대로 된 군대를 보내니까 일본군이 이렇게 패퇴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나게 추격해 오다가 벽제간 전투에서 일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개성에 운거하면서 휴전협상, 좀 전쟁을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휴전협상이 무려 3년여 동안 길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제 심유경이라고 하는 자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일군 장군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로 이렇게 휴전파입니다. 협상을 벌리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땅 절반을 내놔라. 조선의 하삼도 아래쪽의 땅들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조선의 그 왕자 등을 인질로 보내라. 그리고 명나라 공주를 토요토미 후궁으로 보내라. 뭐 이런 협상 조건을 내거는 거죠. 명나라에선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좀 안타깝고 슬픈 게 우리 땅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과 중국이 우리 땅을 놓고 휴전 협상을 벌린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건 뒤에 청일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도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 전시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현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씁쓸합니다. 자, 하여튼 길고 긴 휴전협상이 벌어집니다. 휴전협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일본군은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지방 곳곳에 외성을 쌓고 울산에도 외성, 사생포에도 외성, 부산은 근거지고요. 그 다음에 사천에도 외성, 순천에도 외성, 남해안 곳곳에 자신들이 점령한 곳에 외성을 쌓고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게 되는 거죠. 이제 버티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잘리고 해임되고 원균이라고 하는 자가, 원균 아시죠?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이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토요토미가 다시 이제 공격을 해라 라고 해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은 이때 집중적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도공들이 끌려가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순신이 없는 조선 수군,
왕조는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걸려들어서 부산 앞바다로 전투를 나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오다가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군들에게 일본 수군에게 전멸당하고 본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하게 되죠. 칠천량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괴멸돼 버립니다. 조선 수군이 괴멸되고 일본군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서 2차 진주성 혈전을 펼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많은 조선의 의병장들이 이쪽에 투입돼서 김천일 같은 의병장들, 최경희 같은 의병장들 이쪽에 투입돼서 싸웁니다만 결국 진주성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없으니까 맘대로 남쪽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전라도를 유린하게 되는 거죠. 전주도 점령당하고 이때 전주 점령 직전에 전주는 약간 더 위쪽으로 그려야겠구나. 전주가 점령당하기 직전에 두 명의 선비가 전주 사고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 실록을 옮기죠. 이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4대 사고 중에 나머지 사고들은 다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 실록은 소실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곡창지대였던 전라도가 일본군에게 유린됩니다. 그러자 이제 선조는 부랴부랴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하고, 이순신은 아시다시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군을 맞아 싸우게 되는 거죠. 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수군을 해체하고 배를 자침시키고 육군으로 포함돼서 합류해서 싸우라는 명이 있었으나 이순신은 해군으로 싸울 만하다 라고 하면서 선조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을 서해 쪽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일본군을 진도와 전라도 요 사이에 울돌목 명량으로 유인해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게 명량해전. 이 명량해전을 계기로 이제 일본군은 다시 이순신이 컴백했으니까 힘들어지겠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군은 그 기간 동안에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의병들이 속속들이 이제 조선의 관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리고 초반에 문제가 많았던 재승방략 체제를 진관 체제로 복구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군으로 가토 키우마사의 장군으로 왔다가 좌선봉장으로 왔다가 조선에 이렇게 투항한 항복한 항외 세력인 그 사야가 김충선 장군, 사야가 김충선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총을 자체 제작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불랑기포라든가 이런 화포 등을 더욱더 수입하게 되면서 조명연합군도 이제 준비가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순신의 반격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나름대로 북상을 했지만 직산, 지금의 천안지역, 이 지역까지 북진을 했으나 여기서 조명연합군, 특히 명나라 군대 중에 마귀 같은 장수는 이제 그 기병 부대를 이끌고 기병 전술을 굉장히 잘 썼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직산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하면서 북진이 좌절됩니다. 이러면서 일본군은 이제 곳곳에 남쪽으로 철수를 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외성,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외성 다시 한번 볼까요? 순천, 사천, 부산, 울산, 곳곳에, 남해안 곳곳에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외성에서 이제 저항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그 고니시 같은 경우에 이거 너무 뭐가 많이 써졌다. 일본의 1군 대장이었던 고니시는 순천에, 그 다음에 2군 대장이었던 가토는 울산에 거점을 두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군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토미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군대들이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철수하는 걸 그대로 봐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육전에서는 이제 울산성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전에서는 어찌 보면 큰 전투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전에서는 철수하고 있는 이 고니시 부대를 이순신이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노량해전 이런 것들을 끝으로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7년 전쟁은